세게 때리는 게 또 쉽지가 않네. 오늘 4명이라서 땡하기 힘드네. 시간 좀 있고 하면은 배우고 싶더라고. 잘 치면 진짜 재밌어. 저녁 간단히 먹고 운동 가야 돼서 두유 하나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토할 수도 있어서. 요즘에 계속 그 가방 보다 보니까 무신사 백팩도 엄청 많이 뜨더라고. 어 그래? 근데 거기에도 좀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게 꽤 있더라. 오. 그거는 온라인으로 골라야겠네. 이거 내 몸 같지? 어트밀씨. 오트밀씨. 너무 맛있어. 초콜릿? 마지막 먹어야지. 마지막 초콜릿? 운동 가기 전. 선균.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주벽에 물어볼 줄이야. 맛있다. 맛있어? 가끔 만들어 먹자. 맛있네. 좋은 생각이야. 아 진짜 털 것 같아. 좀 더 하면 나아지겠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래. 아 좋다. 금요일입니다. 할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물을 끓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은 너무 피곤해서 드립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꾸준히 마셔서 드립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유튜버로서 살아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드립력을 위해서 잠깐의 귀찮음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관련 일이 많아서 아침에 일을 조금 하다가 출근하려고 합니다. 2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겠네요. 재택근무를 하는 유자씨는 오늘은 촬영이 있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쌉니다. 요즘 꽤나 자주 도시락 권태기가 오는 관계로 그렇지 않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오늘 중국 요리를 시켰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아침에 열심히 준비한 도시락을 먹습니다.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저는 작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든 카레와 장모님의 김치가 아주 궁합이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배우 허성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신데 코카인 댄스라는 걸로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팀원들과 뺑이라는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팀원들에게 알려줬는데 다들 아주 재미있게 하는 중입니다. 마피아류의 게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연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철판 깔고 거짓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보드게임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료들과 하다가 과몰입하는 경우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저녁에는 회사에서 치킨을 사줬습니다. 돈을 아끼다 보면 치킨과 자주 만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합니다. 토요일입니다. 편집을 하러 아내와 카페에 왔습니다. 생일 때 받은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을 하다가 유자씨가 위경련 증세가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가끔 아프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후딱 돌아왔습니다. 카페에 가려고 노트북을 챙기고 집에 와서 다시 해체하는 작업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가끔 밖에서 작업을 해주면 기분 전환도 되고 일은 하고 있지만 약간 놀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 좋습니다. 울부짖고 있는 이거 좀 먹어봐. 응? 맛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는 이상하게 늘 많은 편입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숨어서 가끔 밥을 해먹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설거지가 더 많아질 테니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 연습을 하기로 합니다. 이번 달은 배달 음식을 줄이고 열심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식비로 30만원 정도 써보려고 노력 중. 열심히 절약을 해도 아이스크림은 잘 못 참는 편입니다. 물렸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처가댁에 가는 중입니다. 집에서 지하철 타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자주 가기에도 거리상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유자씨도 장인 장모님과 사이가 좋기 때문에 회사 일이 너무 안 바쁠 때는 자주 가고 싶어 하는 편입니다.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깔치조림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장인어른께서는 취미로 커피를 하시는데요. 덕분에 갈 때마다 맛있는 라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커피 마시고 아기 유자씨 사진을 구경했습니다. 유자씨는 아기 때도 귀여웠네요. 네, 장모님 처가댁에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또 음식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세배도 했는데 세뱃돈도 주셨어요. 저번에 명절 때 못해가지고 오늘 가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용돈 주시거나 반찬 같은 거 해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계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ETF 같은 거를 좀 살까. 어차피 용돈 주시면 드리면 이제 받긴 하시는데 잘 안 받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 돈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좀 필요하실 때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 아까 유자씨랑 치킨 한 마리 먹을까 하고 생각이 간절했는데 집에 있던 고기를 구웠습니다. 대전 갔을 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건데 소갈비고요. 상추랑 이거는 아까 장모님께서 주셨습니다. 밥이랑 김치고 유자씨는 고구마랑 고기 먹겠다고 해가지고 유자씨는 수건을 삶고 있습니다. 저 큰 솥단지도 장모님께서 하나 주셔가지고 안 쓰신다고 저희가 수건에서 조금 냄새가 나가지고 수건을 좀 삶으려고 해요. 오늘의 점심은 두유 하나입니다. 되지도 않는 다이어트 같은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오후에 반차를 쓰고 누구를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에 같이 일하던 직장 상사분입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극도의 긴장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아주 미치겠습니다. 지금 마시는 건 뼈까지 가는 두유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뼈까지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두유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미래의 언젠가 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에 멀쩡히 살아남는다면 평소에 열심히 마시던 이 제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뼈까지 가는 기능이 있는 두유치고는 24개 한 박스에 7,9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한 팩만 마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배가 고파서 팩을 먹고 뼈가 더 튼튼해지기로 했습니다. 반차를 쓰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뼈로 가는 두유를 2팩이나 먹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깨빵으로부터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평일 오후여서 어깨빵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이 가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년 전에 당시 팀장님께서 생일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밀리터리 덕후였던 그 팀장님은 본인의 취향을 듬뿍 담아 탄창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밀리터리 덕후의 선물답게 아주 튼튼해서 20년은 더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가방 속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읽지 않고 들고만 다니는 경제책과 카메라가 있습니다. 읽지 않는 경제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상사분의 회사 구경을 하고 횟집에 왔습니다. 각종 음식과 술을 마셨습니다. 간장새우도 있었는데요. 너무 맛있어 보였지만 30대 초반에 얻은 새우 알러지 때문에 이전에 먹었던 맛있는 간장새우의 맛을 열심히 떠올리기만 했습니다. 모둠회를 시켰는데 세 종류의 회가 나왔습니다. 가운데는 연어고 양쪽의 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회는 아무리 여러 번 먹어도 연어와 참치,
그 밖의 회 정도로 구분밖에 하지 못합니다. 꼬치도 시켜주셨습니다. 새우 꼬치는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건 사케입니다. 사케의 종류는 잘 몰라서 비싼 건지 싼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상사분께서 괜찮은 사케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차갑게 먹는 게 맛있는 건지 얼음에 넣어서 마셨습니다. 상사분께서 화장실에 가셔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스카우트 하기 위함인데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제시하셨고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주셨습니다. 사케를 한잔하고 이번에는 지하에 바를 가게 되었습니다. 술로 정신을 흐트리려는 작전인가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비교적 알코올 쓰레기인 편이라 술에 약한 편입니다. 이곳은 분위기도 좋고 팝콘도 매우 맛있었는데 나중에 아내와 함께 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과거에 솔로일 때 이 상사분께서는 왜 너는 맨날 솔로냐고 많이 놀리셨는데 이젠 다행히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는 민트 어쩌고를 마셨습니다. 상큼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전 상사분께서는 다른 술을 드셨습니다. 20만원쯤 하는 술이라고 하셨던 것 같네요. 다행히 저는 술 종류를 잘 모르는 편이라서 비싸다고는 하지만 막 엄청 마시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상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으면 비교적 하고 싶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살아가기에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술을 마시고 크로플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 크로플이 맛있다고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며 사주셨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30대 후반의 이직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고민이 하나 생기면 고민 분야를 통해 고민이 여러 개가 되거나 고민의 크기가 잘 커지는 편이라 행복한 고민이라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가끔은 없던 선택권이 생겨버려서 고통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얼른 가서 유자씨에게 크로플을 주고 싶습니다. 잘못 내린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재빨리 다시 타면 됩니다. 이직을 할 때도 이렇게 번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집에 오는 길에 일반형 치실을 하나 샀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인지 이에 음식들이 잔뜩 끼어있는 느낌입니다. 이에 낀 음식들은 치실로 정리하면 될 텐데 머릿속 가득한 고민과 걱정들은 뭘로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리하게 고민실, 걱정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자씨에게 크로플과 팝콘을 맛보게 해준 뒤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고민이라 일주일 정도만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스카웃을 거절하기에는 오늘 먹은 회와 바에서 먹은 비싼 술이 마음에 걸립니다. 돈과 앞으로의 비전, 우정과 의리 중에 무엇이 맞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 첫 회사를 쿨하게 관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회사인 이 회사는 결국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결정은 늘 어려운 편입니다.